여러분, 오늘은 건강 이야기를 조금 천천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자주 드시지요? 아픈 곳은 많은데 검사하면 큰 병은 없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 속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불이 잠깐 켜졌다가 꺼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게 바로 염증입니다. 피곤함도, 관절 통증도, 이유 없는 무기력도 사실은 이 불이 꺼지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오래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상영철 원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환자도 보고 본인 몸도 실험하면서 내린 결론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염증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자주 먹느냐에서 시작된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먹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간식까지 먹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몸은 먹을 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먹을 때 회복합니다. 먹는 동안에는 소화하느라 바쁘고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식사법은 비싼 음식도 아니고 특별한 건강식도 아닙니다. 바로 식사 횟수를 줄이는 것, 식사 사이에 시간을 주는 것, 이것입니다. 안 먹는 시간이 곧 몸이 스스로 고치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이유는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위와 간과 혈관에게 쉴 시간을 주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계속 들어오는 음식은 몸에게는 치료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만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하루 3끼를 2끼로만 줄여보시고 저녁 식사를 조금만 일찍 끝내보시는 겁니다. 배가 조금 고플 때는 아, 지금 몸이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배고픔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회복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음식은 단순하면 됩니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달고 부드러운 음식은 줄이고 가공된 음식은 멀리하고 물과 차는 자주 드시고 채소와 단백질은 편안하게 듬뿍 드셔도 됩니다. 먹는 것이 복잡할수록 몸은 힘들어집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고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조금 비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건강 이야기를 조금 천천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자주 드시지요? 아픈 곳은 많은데 검사하면 큰 병은 없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 속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불이 잠깐 켜졌다가 꺼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게 바로 염증입니다. 피곤함도, 관절 통증도, 이유 없는 무기력도 사실은 이 불이 꺼지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오래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상영철 원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환자도 보고 본인 몸도 실험하면서 내린 결론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염증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자주 먹느냐에서 시작된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먹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간식까지 먹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몸은 먹을 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먹을 때 회복합니다. 먹는 동안에는 소화하느라 바쁘고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식사법은 비싼 음식도 아니고 특별한 건강식도 아닙니다. 바로 식사 횟수를 줄이는 것, 식사 사이에 시간을 주는 것, 이것입니다. 안 먹는 시간이 곧 몸이 스스로 고치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이유는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위와 간과 혈관에게 쉴 시간을 주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계속 들어오는 음식은 몸에게는 치료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만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하루 3끼를 2끼로만 줄여보시고 저녁 식사를 조금만 일찍 끝내보시는 겁니다. 배가 조금 고플 때는 아, 지금 몸이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배고픔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회복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음식은 단순하면 됩니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달고 부드러운 음식은 줄이고 가공된 음식은 멀리하고 물과 차는 자주 드시고 채소와 단백질은 편안하게 듬뿍 드셔도 됩니다. 먹는 것이 복잡할수록 몸은 힘들어집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고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조금 비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건강 이야기를 조금 천천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자주 드시지요? 아픈 곳은 많은데 검사하면 큰 병은 없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 속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불이 잠깐 켜졌다가 꺼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게 바로 염증입니다. 피곤함도, 관절 통증도, 이유 없는 무기력도 사실은 이 불이 꺼지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오래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상영철 원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환자도 보고 본인 몸도 실험하면서 내린 결론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염증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자주 먹느냐에서 시작된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먹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간식까지 먹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몸은 먹을 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먹을 때 회복합니다. 먹는 동안에는 소화하느라 바쁘고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식사법은 비싼 음식도 아니고 특별한 건강식도 아닙니다. 바로 식사 횟수를 줄이는 것, 식사 사이에 시간을 주는 것, 이것입니다. 안 먹는 시간이 곧 몸이 스스로 고치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이유는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위와 간과 혈관에게 쉴 시간을 주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계속 들어오는 음식은 몸에게는 치료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만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하루 3끼를 2끼로만 줄여보시고 저녁 식사를 조금만 일찍 끝내보시는 겁니다. 배가 조금 고플 때는 지금 몸이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배고픔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회복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음식은 단순하면 됩니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달고 부드러운 음식은 줄이고 가공된 음식은 멀리하고 물과 차는 자주 드시고 채소와 단백질은 편안하게 듬뿍 드셔도 됩니다. 먹는 것이 복잡할수록 몸은 힘들어집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고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조금 비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건강 이야기를 조금 천천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자주 드시지요? 아픈 곳은 많은데 검사하면 큰 병은 없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 속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불이 잠깐 켜졌다가 꺼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게 바로 염증입니다. 피곤함도 관절 통증도 이유 없는 무기력도 사실은 이 불이 꺼지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오래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상영철 원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환자도 보고 본인 몸도 실험하면서 내린 결론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염증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자주 먹느냐에서 시작된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먹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간식까지 먹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몸은 먹을 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먹을 때 회복합니다. 먹는 동안에는 소화하느라 바쁘고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식사법은 비싼 음식도 아니고 특별한 건강식도 아닙니다. 바로 식사 횟수를 줄이는 것, 식사 사이에 시간을 주는 것, 이것입니다. 안 먹는 시간이 곧 몸이 스스로 고치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이유는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위와 간과 혈관에게 쉴 시간을 주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계속 들어오는 음식은 몸에게는 치료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만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하루 3끼를 2끼로만 줄여보시고 저녁 식사를 조금만 일찍 끝내보시는 겁니다. 배가 조금 고플 때는 지금 몸이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배고픔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회복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음식은 단순하면 됩니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달고 부드러운 음식은 줄이고 가공된 음식은 멀리하고 물과 차는 자주 드시고 채소와 단백질은 편안하게 듬뿍 드셔도 됩니다. 먹는 것이 복잡할수록 몸은 힘들어집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고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조금 비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건강 이야기를 조금 천천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자주 드시지요? 아픈 곳은 많은데 검사하면 큰 병은 없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 속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불이 잠깐 켜졌다가 꺼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게 바로 염증입니다. 피곤함도, 관절 통증도, 이유 없는 무기력도 사실은 이 불이 꺼지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오래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상영철 원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환자도 보고 본인 몸도 실험하면서 내린 결론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염증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자주 먹느냐에서 시작된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먹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간식까지 먹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몸은 먹을 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먹을 때 회복합니다. 먹는 동안에는 소화하느라 바쁘고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식사법은 비싼 음식도 아니고 특별한 건강식도 아닙니다. 바로 식사 횟수를 줄이는 것, 식사 사이에 시간을 주는 것, 이것입니다. 안 먹는 시간이 곧 몸이 스스로 고치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이유는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위와 간과 혈관에게 쉴 시간을 주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계속 들어오는 음식은 몸에게는 치료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만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하루 3끼를 2끼로만 줄여보시고 저녁 식사를 조금만 일찍 끝내보시는 겁니다. 배가 조금 고플 때는 아, 지금 몸이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배고픔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회복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음식은 단순하면 됩니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달고 부드러운 음식은 줄이고 가공된 음식은 멀리하고 물과 차는 자주 드시고 채소와 단백질은 편안하게 듬뿍 드셔도 됩니다. 먹는 것이 복잡할수록 몸은 힘들어집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고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조금 비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건강 이야기를 조금 천천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자주 드시지요? 아픈 곳은 많은데 검사하면 큰 병은 없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 속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불이 잠깐 켜졌다가 꺼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게 바로 염증입니다. 피곤함도, 관절 통증도, 이유 없는 무기력도 사실은 이 불이 꺼지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오래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상영철 원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환자도 보고 본인 몸도 실험하면서 내린 결론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염증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자주 먹느냐에서 시작된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먹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간식까지 먹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몸은 먹을 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먹을 때 회복합니다. 먹는 동안에는 소화하느라 바쁘고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식사법은 비싼 음식도 아니고 특별한 건강식도 아닙니다. 바로 식사 횟수를 줄이는 것, 식사 사이에 시간을 주는 것, 이것입니다. 안 먹는 시간이 곧 몸이 스스로 고치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이유는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위와 간과 혈관에게 쉴 시간을 주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계속 들어오는 음식은 몸에게는 치료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만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하루 3끼를 2끼로만 줄여보시고 저녁 식사를 조금만 일찍 끝내보시는 겁니다. 배가 조금 고플 때는 아, 지금 몸이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배고픔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회복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음식은 단순하면 됩니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달고 부드러운 음식은 줄이고 가공된 음식은 멀리하고 물과 차는 자주 드시고 채소와 단백질은 편안하게 듬뿍 드셔도 됩니다. 먹는 것이 복잡할수록 몸은 힘들어집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고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조금 비켜주는 것입니다.